지더라도 싸우겠다. 미국에서 11년 인텔과 스페이스X를 거친 남자가 그 모든 걸 버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한 말입니다. 싸움 상대가요, 시가총액 6천조 원짜리 엔비디아예요. 미쳤다고요? 근데 지금 일론 머스크의 xAI와 오픈 AI가 이 남자의 칩을 테스트하겠다고 줄을 서고 있습니다. 회사 이름은 Rebellion, 반란이라는 뜻이에요. 이 반란이 무모한 허풍이 아닐 수도 있는 이유,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챗GPT에 질문 하나를 던질 때마다 구글 검색의 10배에 달하는 전기가 타고 있어요. AI 데이터 센터가 들어선 미국 동네에서는 전기 요금이 5년 새 267%가 올랐습니다. 이 전기를 먹어치우는 엔비디아 칩 한 장 가격이 중형차 한 대 값이에요. 빅테크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겁니다. 리벨리온은 정확히 이 비명 소리를 듣고 칼을 갈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편의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주인공, 이름부터 범상치 않습니다. Rebellion, 반란이라는 뜻이에요. 반란의 대상은 엔비디아입니다. 무모한 도전이라고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 회사의 5년치 행적을 뜯어보고 나니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큰 그림부터 깔아드릴게요. 지금 AI 산업에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챗GPT가 세상을 뒤흔든 뒤로 모든 기업이 AI 모델을 만드는데 혈안이 됐잖아요. 방대한 데이터를 집어넣고 AI를 가르치는 단계, 업계에서는 트레이닝이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2년간의 이야기였어요. 근데 이제 판이 바뀌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20일 중국의 스타트업 딥시크가 AI 모델 R2를 발표해요. 오픈 AI 최상위 모델과 비슷한 성능인데 개발비가 600만 달러, 우리 돈 80억 원이에요. 수천억 들여야 만든다던 걸 80억으로 해버린 겁니다. 일주일 뒤인 1월 27일 이 소식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퍼지면서 엔비디아 주가가 17% 폭락합니다. 하루 만에 시가총액 5,890억 달러, 우리 돈 847조 원이 증발했어요. 미국 증시 역사상 단일 종목 최대 손실입니다. 시장이 그날 깨달은 거예요. 학습에 그렇게 비싼 칩이 필요 없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앞으로 더 중요한 건 뭐냐? 만들어 놓은 AI를 실제로 돌리는 단계입니다. 이걸 추론이라고 해요. 여러분이 AI에게 질문을 던지면 AI가 답을 뱉어내잖아요. 바로 그 순간이 추론입니다. 여기서 재밌는 비유가 하나 있어요. 리벨리온의 마셜 초이 최고 사업 책임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두 번째 생쥐가 치즈를 먹는다. 무슨 뜻이냐면 첫 번째 생쥐는 쥐덫에 걸려요. 치즈는 있는데 함정도 같이 있으니까요. 근데 두 번째 생쥐는 첫 번째가 당하는 걸 보고 우회로를 찾아서 안전하게 치즈를 가져갑니다. 1세대 AI 칩 기업들은 시장이 열리기도 전에 뛰어들어서 학습용 칩에 집중하다가 고전했어요. 리벨리온 같은 2세대는 그 실패를 보고 추론이라는 정확한 목표를 잡은 거죠. 이 추론 시장의 규모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2030년까지 2,550억 달러, 우리 돈 약 370조 원으로 커진다는 분석이에요.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절반이 넘는 돈이 이 시장 하나에 몰린다는 겁니다. 지난해 글로벌 AI 인프라 투자 규모가 4,200억 달러, 약 600조 원으로 전년 대비 2배를 기록했고요. 문제는 이 추론 작업에도 엔비디아 GPU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엔비디아 GPU는 원래 게임 그래픽 처리용으로 태어났습니다. AI 학습에도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지만 추론에는 좀 과한 면이 있어요. 편의점에 우유 하나 사러 가는데 대형 트레일러를 끌고 가는 격이에요. 도착은 하죠. 근데 기름값이 어마어마합니다. 엔비디아 H200 칩 하나의 전력 소비가 700W인데 가격은요. 한 장에 4,200만 원입니다. 중형차 한 대 값이에요. 데이터 센터 하나에 이 칩이 수천, 수만 장 들어가니까 인프라 비용만 수조 원이 날아가는 거죠. 빅테크들이 비명을 지르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자, 여기서 반전이 등장해요. 리벨리온은 바로 이 지점을 정조준했습니다. GPU가 아니라 NPU를 만들어요.
GPU가 만능 트레일러라면 NPU는 AI 추론만을 위해 태어난 전용 배달 오토바이입니다. 연비는 압도적으로 좋은데 배달 속도는 트레일러 못지않아요. 추론 작업은 연산 패턴이 반복적이고 규칙적이거든요. 학습처럼 이것저것 다 해야 하는 범용 작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패턴에만 딱 맞춰 설계하면 훨씬 적은 전력으로 비슷한 성능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실제 성능표를 보겠습니다. 리벨리온의 최신 칩 리벨 쿼드. 연산 성능이 1페타플롭스로 엔비디아 H200의 0.99 페타플롭스와 거의 동급입니다. 메모리 용량도 144GB로 H200의 141GB보다 살짝 많고요. 여기까지는 비슷하네 싶으시죠? 진짜 격차는 전력에서 벌어집니다. 리벨 쿼드의 설계 전력이 600W예요. H200이 700W니까 15%를 덜 먹습니다. 와트당 성능으로 따지면 엔비디아 대비 2.4배 효율적이라는 게 리벨리온 측 설명이에요. 참고로 엔비디아의 차세대 칩 블랙웰 B200은 전력이 1000W에서 1200W까지 올라갑니다. 성능은 좋아지지만 전기는 더 먹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리벨리온은 정반대 방향을 택한 겁니다. 이 숫자를 여러분 일상으로 번역해 볼게요. 데이터 센터에 칩 1만 개가 들어간다고 치면 칩 하나당 100W를 아낄 때 1만 개면 1000kW. 24시간 365일 돌리면 전기요금 차이가 연간 수십억 원 단위로 벌어져요. 결국 여러분이 매달 내는 AI 구독료 안에 이 전기요금이 숨어 있는 거예요. 칩이 효율적일수록 그 요금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대체 이 칩을 누가 만든 걸까요? 아까 인텔과 스페이스X를 거친 남자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의 이력을 제대로 풀면 그건 빈산의 일각이에요. 박성현, 과학고를 2년 만에 조기 졸업하고 KAIST 전자공학과를 수석으로 나옵니다. MIT에서 석사와 박사를 연달아 땄고요. 인텔 연구소에서 칩을 설계하다가 스페이스X로 가서 인공위성용 AI 칩을 만들었어요. 근데 시민권자가 아니라서 로켓 핵심 칩 설계에는 접근이 제한됐대요. 그 다음엔 월스트리트, 모건 스탠리에서 금융 데이터 처리 시스템까지 다뤘습니다. 이 사람이 2020년 36세 그 모든 걸 버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리벨리온을 세운 겁니다. 허풍이라고요? 숫자를 보시죠. 누적 투자금 6,500억 원, 기업 가치 약 2조 원, 대한민국 AI 반도체 분야 최초의 유니콘이에요. 근데 금액보다 중요한 건 누가 돈을 넣었느냐입니다. 영국의 아름, 스마트폰 칩 설계의 절대 강자죠. 이 회사가 창립 이래 처음으로 아시아 스타트업에 투자한 곳이 리벨리온이에요. 사우디 아람코, 삼성전자, SK텔레콤까지 반도체를 가장 잘하는 회사들이 돈을 넣었다는 게 핵심이에요. 여기에 한 가지 더 있어요. 리벨리온은 2024년 SK텔레콤의 AI 반도체 자회사 사피온과 합병합니다. 경쟁자끼리 손을 잡은 거예요. 따로 싸워서는 엔비디아를 상대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죠. 이 합병으로 엔지니어 풀이 두꺼워졌고 SK그룹의 인프라를 본격적으로 쓸 수 있게 됐습니다. 투자만 받으면 뭐합니까? 중요한 건 진짜로 뭘 만들어냈느냐잖아요. 여기서부터가 리벨리온이 다른 AI 칩 스타트업과 결정적으로 갈리는 지점입니다. 실제 일반 소비자가 매일 쓰는 서비스에 자기 칩을 박아놓은 곳이 몇이나 될까요? 리벨리온이 거의 유일합니다. SK텔레콤의 AI 비서 A.DOT 아시죠? 통화 내용을 AI가 요약해주는 기능 써보신 분 계실 거예요. 그 뒤에서 돌아가는 칩이 바로 리벨리온의 아톰이에요. 하루 최대 5천만 건의 호출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인데 단순 계산하면 국민 1명당 하루에 한 번씩 이 칩을 거치는 셈이에요. KT 클라우드에도 들어가 있고 반려동물 엑스레이 진단 서비스 엑스칼리버에도 전면 도입됐습니다.
기술력을 자랑하는 AI 칩 스타트업은 100개가 넘지만 실제로 매일 수천만 건을 처리하며 검증된 칩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더 무서운 건 국내에서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의 xAI와 지금 POC, 기술 검증 테스트를 진행 중이에요. 우리 칩이 너희 서비스에서 제대로 도는지 증명해 보겠다는 단계입니다. 오픈 AI와도 협력 파이프라인을 구축했고요. 여기서 제가 더 주목한 건 이겁니다. 레드햇이라는 글로벌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기업이 AI 칩 공식 파트너를 뽑았는데 리벨리온이 퀄컴을 꺾고 선정됐어요. 퀄컴이면 스마트폰 칩의 절대 강자잖아요. 이건 단순히 칩 성능이 좋다를 넘어서 글로벌 소프트웨어 생태계에 한국산 AI 칩이 공식 편입됐다는 뜻이에요. 이 밖에도 사우디 아람코 데이터 센터, 일본, 대만까지 해외 파트너를 빠르게 넓히고 있어요.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각국이 엔비디아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리벨리온처럼 효율은 높고 주제 리스크는 적은 칩에게 열리는 틈이에요. 국내에서도 위상이 달라졌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국가대표팀에 SK텔레콤, 크래프톤, 서울대, KAIST와 함께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 반도체 올림픽이라 불리는 ISSC 2026에서 리벨쿼드의 실시간 구동 데모를 성공시켜요. 논문만 낸 게 아니라 실제로 칩이 돌아가는 걸 보여준 건데 글로벌 IT 매체 톰스 하드웨어가 업계 최초의 쿼드 칩렛 AI 가속기라며 대서특필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빛이었습니다. 이제 그림자를 볼 차례예요. 숫자부터 직시합시다. 리벨리온의 2024년 매출은 103억 원이에요. 전년 대비 4배 성장이니 인상적이긴 합니다. 근데 기업 가치가 2조 원이잖아요. 매출 103억에 기업 가치 2조. 이게 어느 정도 괴리냐면 연봉 3천만 원 받는 사람한테 당신의 몸값은 60억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미래 가치를 반영한 거라지만 그 미래가 반드시 온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영업 손실도 871억 원이에요. 대부분 세계 최고 수준의 엔지니어를 모시고 차세대 칩을 설계하는 데 쓴 연구개발비이긴 합니다만 적자폭은 해마다 커지고 있다는 건 사실이에요. 다행히 매출 궤적은 가파릅니다. 2025년 매출이 350억 원 안팎으로 추산되고 올해 목표는 900억 원이에요. 하반기에 리벨칩이 본격 출하되면 가능하다는 게 회사 설명인데 이건 지켜봐야 할 부분이죠. 근데요, 돈보다 더 본질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소프트웨어입니다. 엔비디아가 왜 무적인지 아세요? 칩이 뛰어나서만이 아닙니다. 쿠다라는 소프트웨어 생태계 때문이에요. 쿠다는 일종의 디지털 감옥 같은 겁니다. 전 세계 AI 개발자 600만 명이 이 안에서 코딩을 하고 있어요. 대학에서도 쿠다를 가르치고 논문도 쿠다 기반으로 나옵니다.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어요. 엔비디아가 감옥의 열쇠를 쥐고 있는 거죠. 10년 넘게 쌓인 이 생태계를 뚫는 건 칩 성능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리벨리온 칩을 쓰려면 아직 개발자가 꽤 복잡한 최적화 과정을 직접 거쳐야 해요. 실제로 아톰칩이 SK텔레콤 ADAS에 들어갔지만 현장에서는 기대만큼의 성능이 안 나온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칩의 잠재력은 뛰어난데 그걸 100% 끌어내는 소프트웨어 도구가 아직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리벨리온이 아무리 좋은 칩을 만들어도 이 감옥문을 열지 못하면 시장을 뚫기 어렵습니다. 컴파일러 자동화, 개발자 편의성, 이 두 가지가 중장기 승부의 진짜 열쇠예요. 근데 흥미로운 건 이 감옥문을 두드리는 게 리벨리온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2025년 12월 구글과 메타가 손잡고 토치 TPU라는 프로젝트를 공개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AI 프레임워크 파이토치를 엔비디아 GPU 없이도 돌릴 수 있게 만드는 작업이에요.
구글과 메타 같은 공룡까지 쿠다 탈출을 시도한다는 건 이 벽이 영원하지 않을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균열이 커질수록 리벨리온 같은 비엔비디아 칩에게 문이 열려요. 구조적 리스크도 있습니다. 리벨리온은 삼성전자가 칩을 만들어주고 SK그룹이 26% 지분을 가진 이 대주주예요. 두 거인의 지원이 여기까지 끌어올린 건 맞지만 이 둘이 AI 반도체 주도권을 놓고 충돌하면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질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직접적인 위협이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위협이 되는 경쟁자를 돈으로 제거해요. 2025년 12월 AI 추론칩 스타트업 그로크를 29조 원에 사실상 흡수해버렸습니다. 기술과 핵심 인력을 통째로 가져간 거죠. 리벨리온이 커질수록 이런 압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구글, 아마존, 메타 같은 빅테크들도 자체 AI 칩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고요. 이들은 리벨리온의 잠재적 고객이면서 동시에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양면적 존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결국 모든 건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올해 하반기가 리벨리온의 운명을 가르는 시험대라는 거예요. 리벨칩이 양산되고 xAI나 오픈AI 같은 글로벌 빅테크와의 테스트가 실제 대규모 계약으로 이어지느냐, 매출 900억 목표를 달성하느냐. 이게 증명되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로 예정된 IPO의 날개가 달리고요. 증명되지 않으면 기업가치 2조는 신기루가 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쿠다라는 감옥문을 열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얼마나 빨리 완성하느냐도 지켜봐야 해요. 레드햇 파트너십은 좋은 신호지만 600만 개발자가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수준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리벨리온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370조 원짜리 추론 시장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리고 만약 이 회사가 정말 살아남는다면 한국이 메모리를 넘어 AI 시스템 칩이라는 새로운 판에서 싸울 수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영상 처음에 한마디를 던졌죠. 지더라도 싸우겠다. 지금까지 숫자를 보셨으니 이제 그 말이 다르게 들리시지 않나요? 허풍인지 예언인지 앞으로 2년에서 3년 안에 답이 나옵니다. 370조 원짜리 전쟁터에 한국의 이름표를 달고 올라선 이 회사. 여러분은 리벨리온의 반란이 성공할 거라고 보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파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경제편의점이었습니다.